남자라는 이유로를 들은 많은 분들께서 여자 청취자들도 좀 챙겨줘라 하셔서 특별히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오늘은 여성 청취자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TBS 송정혜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또 신들린 입담으로 허리케인 청취자들에게 눈도장을 콱 찍은 분이죠. 가수 홍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라는 이유로 오늘도 신달린 입담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홍주 씨 네. 옷도 저 핑크색으로 입고 나오셨네. 네? 괜찮나요? 핑크? 저는 자꾸 홍주 그러면은 진도의 그 특산품 홍주 있죠. 맞아요. 도수 높은 거. 독합니다. 그거 마셔봤어요? 예, 마셔봤어요. 선물로도 받아봤어요. 그래요? 팬들한테. 네. 예. 참 예명을 어떻게 술 이름하고 비슷하게 지으셨을까? 예명이라면 예명인데 제 본명이에요. 네. 홍주현인데 현자만 빼고 아, 홍주 활동하는. 네. 홍 씨세요? 예. 어. 왜 홍씨세요? 아니요, 전 송 씨요. 그렇지. 여보세요. 그러니까. 송정혜 아나운서 난 뭐 갑자기 홍씨세요 그러길래. 근데 가끔 전화로 통화할 때 홍주현이야 그러면 송주현 씨요 그래요. 송씨랑 홍씨랑 뭐. 잘 안 말이 들려요? 되나? 아니 그쪽에서 잘 네. 그 송씨로 알아듣더라고요. 자 시작부터 유튜브 보시고 모르신 분들이 두 분을 반기는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신데 네. 오늘은 가루지기님 안 나오시나 봐요. 예, 오늘 가루지기님이 누구세요? 혹시 저희 송정혜 아나운서 두 부장님 분이시구나. 나선홍 부장 네네네. 그 자리에 나선홍 부장 가루지기 부장 대신에 송정혜 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 저 그 사원입니다. 예? 사원이요. 아니 그냥 부장해. 와 오늘 스튜디오에 여신 두 분이 오셨네요. 여신. 예. 좋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네. 네. 송정혜 아나운서는 반응이 없네. 예, 뭐 여신이라고 치켜 세워줬는데. 항상 여신이라고 예?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난 너무 가끔 고맙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는 목소리가 가끔 말도 안 되기 들었더니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정혜 언니 반가워요. 아, 예, 여자분이신가 보네요. 헉 크크 여자라는 이유로 크크 허리케인 복덩이 송정혜 아나운서님과 홍주님 예 고마워요. 예. 또 홍주님, 송정혜님 오늘 두 분 거침없는 입담 날려주대요. 허리케인이 중년 남성만 듣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여성 청취자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 배경 좀 바꿔놓을게요. 예. 네. 아, 이거 안 바꿔놨어. 좀 해놓지. 그걸 바뀌었나요? 우와. 남자라는 이유로가 나왔네. 참 괜히 바꿨다. 예. 자, 여자라는 이유로 예,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했나요? 우리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거 석 달 됐나요? 예. 두 달? 두세 달 전인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 홍주 씨가 남편 백승일 씨에 대한 성토를 하고 가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야기를 복귀해 보면 백승일은 집안에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온다. 요즘은 좀 활발하게 활동하던데 제가 일요일 날 KBS 네. 진품 명품 있잖아요. 네네. 그 백승일 씨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거 보고 있었는데 자기 진품 명품에 나온다고 챔피언 됐다고. 그 근데 오늘 전에도 왜 같이 안 왔어요? 통화하셨다고. 네. 근데 그때 진품명품에서 1등을 해가지고. 네, 그때 1등 했어요. 연말 뭐 이게 그 장원들끼리 네. 하는데 뽑혀가지고 오. 오늘 또 녹화하러 갔어요. 그래요? 원래는 오늘 와가지고 형님하고 식사한다고 막 벼르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하고 밥 먹기 싫어가지고 거기 나간 건 아니고. 오늘도 장원하시겠다.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발. 찍기의 달인이에요. 완전 찍는데 그냥 도살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찍었잖아 안다리로. 그랬어요. 네, 찍은 게 아니고 찍힌 거지. 찍혀줬죠. 예. 알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기 전에 이 문자를 좀 소개해 주세요, 두 분이. 자, 방송이 투박한 면이 있네. 네. 그래요? 뭔 뜻이에요? 투박한 면이 있다는 게? 투박하다. 제가 좀 투박하게 생겼나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제일 화사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팀장 누나 화이팅. 사원이라니까요. 네. 송하나 나오셨네요. 좋아요. 예. 아침에도 만나고 또 만나니 저도 좋네요. 예. 송정혜 아나운서 팬이 많어. 좋겠어요. 팬 또 많아가지고. 여기서 한 20몇 년 하니까 네. 정 들어서 가족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워킹맘의 비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워킹맘들의 비애, 애환, 고충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자들 참 많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왔었어요. 네. 그만큼 네. 워킹맘들의 고충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더 바빠지는 직업이 있고 좀 수월해지는 직업이 있잖아요.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좀 이렇게 연말이면 챙겨야 될 분들도 많고 인사할 부분도 많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연말 모임도 좀 있고 제 모임은 둘째치고 남편 모임에 따라가는 것도 또 바쁘고 그리고 우리는 연말이라 해서 우리 집에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식구들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손님들이 이렇게 와요. 어떤 손님들이 좋아요? 백승일 씨 손님이죠. 다 먹는 손님들. 다 먹는 그런데 손님들. 하도 와가지고 그냥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오. 그 신혼 때부터 이때까지 1년 동안을 그거 다 제가 천하 장사들만 오는 거예요? 장사 그렇죠. 거의 등치가 비슷해서 이제는 백장사보다 조금 마르면 남자 같지가 않아요. 이제 등치가 그 눈에 그냥 박여버려가지고 그 손님들 밥해 먹으려면 그러니까. 연말 되면 쌀은 한 가마는 들어가겠네. 저희는 쌀뿐만 아니고 거의 식자재 저는 그 있죠 그냥 식자재 그 장사하시는 분들 식자재 매장, 가가지고 예. 콩나물도 도매상에 가서 콩나물도 한 박스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면 하나 묻혀놔야지 그걸 막 먹고 우리 집에 솥은 가면 있어요? 그렇게 큰 솥이? 밥은 막 해가지고 요즘에 일회용 그 전자레인지에 막 이게 하는 거 이만큼 막 냉장고에 그냥 햇반처럼 이렇게 해놓고 밀키트를. 야, 홍준 씨 고충이 연말 되면 더 진짜 크겠다. 어마어마하겠다. 자기 일도 해야지, 그렇지. 손님 또 접대도 해야지. 잘한다 하니까 제가 음식도 맨날 많이 해놓고 그러니까 막 길이 났어요. 맨날 하루가 멀다. 너무 잘해주셔서 자꾸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정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어떡해. 사람들한테. 홍준 씨는 뭐 네. 이제 가수면서 또 워킹맘이신데 송정혜 씨는 이제 직장인인데 네네네네. 연말에 뭐 특히 저희 뭐 고충 같은 거. 방송사니까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사실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긴 했어도 예전에는 뭐 연말이면 어디 중계 나가라, 크리스마스 어디 나가라, 보신각 좀 쳐라, 뭐 이제 쳐라는 게 아니라 네. 중계 나가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 방송인이라면 뭐 당연히 좋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싫어요 하여튼 그런 거 하기?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네. 예, 그런 고충이 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라는 이유로 두 번째 시간 주제가 워킹맘의 비애인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워킹맘으로서 나 이럴 때 가장 화가 났다. 또 이럴 때 가장 서러웠다. 육아에 가사 노동에 회사 일에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저희 공유하면서 또 수다도 떨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아나운서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TBS 앱이나 50번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또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고요. 추첨해서 화장품, 건강식품, 영양제, 간식 세트 등등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오, 야, 남자라는 이유로보다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 동접자가 더 늘었어. 보통 500명대인데 지금 이야. 720 그러니까 한 분이 들어와 계시네. 저도 아까부터 그거 원래 이렇게 들어왔나. 여보세요. 그런 건 쳐다보지 마시고 아니, 제가 숫자만. 질문하고 그런 거 어떻게 재밌게 얘기할까 그거에만 그래요. 신경 써주세요. 예, 언니 네. 최일구 선배님을 못 쳐다보겠어요. 왜요? 눈빛이 항상 이글이글 불 때. 내가 뭐 홍주를 술 마셨나? 왜 아니, 이글이글해? 그래도 이글이글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문자 받는 동안 한 워킹맘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가까스로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선배, 아이고 미안해서 어때요? 선배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텀엔 꼭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 이후 몇 년째 승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저. 이번 승진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또 어린 남자 후배에게 기회를 뺏긴 겁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도 밤낮 없이 보채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썼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내 일에 필요한 공부를 했고요. 자격증도 땄고요. 만반의 준비를 했죠. 복직하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 중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집에 일 있다고 그렇게 쪼르르 달려가고 하면 어떻게 일하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욕을 먹는 거야. 아유. 상사의 구박에 아픈 아이에게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속을 까맣게 태워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해내며 내가 적합한 인재라는 걸 계속 증명해왔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주변의 워킹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능력 있고 성과도 좋았지만 승진에서는 자주 제외됐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야 마땅하지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나는 임신했었으니까, 나는 육아휴직 다녀왔으니까 라며 애써 당연하게 넘기곤 했습니다. 결국 그 선배들은 의기소침해하다가 회사를 떠났고요. 겨우겨우 근무 시간을 버틴 뒤 보란듯이 이틀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내면서도 혹여나 내년 승진 심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몇 차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승진이라는 희망 고문에 속았으면서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애태우는 내 자신이 참 안쓰럽고 또 안쓰럽습니다. 네. 자, 이런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 유리천장이라는 이야기, 그죠? 예.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요. 지금 문자가 보내주셨는데 백승일 씨랑 홍주 씨 요즘 방송 무섭게 나오시던데 두 분 건물 사실 건가요? 많이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남편한테 좀 막 화내지 말고, 예? 여보 우리 합심해서 잘해보자고 이렇게 해주세요. 가끔 좀 침을 좀 싸줘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요? 예, 침 안 싸주면 어떻게 되는데? 예, 뭐 허블랭해가지고 또 소파에 또 혼연일치 돼가지고 있어요. 안 돼요. 자, 또 이거 송 아나운서 TBS 방송하시다가 결혼하셔서 신혼여행 가던 때가 생각나네요. 몇 년도입니까? 저 2004년에 했어요. 2004년. 그 옛날 건데도 다 기억을 청취자분들께서 하시고 송정희 아나운서 하면 저도 여기 TBS DJ 하기 전에 제가 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송정희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온 TBS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 아나운서가 송정희 아나운서라고요. 교통방송의 아주 대표 아나운서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성함은 기억 못 하시죠? 그거 못 너무 못 챙겨드리고 하죠. 싶네. 예. 이 정도 이렇게 칭찬해드렸으면 이따 끝나고 뭐 빵이라도 하나 사줄 거죠? 그럼요.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네. 자, 이 청취자분들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다 송정희 아나운서를 챙겨보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유리천장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승진 누락이나 업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경단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력 단절 여성. 두 분 어떻게 홍주 씨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그치, 직장 생활은 안 했으니까.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러는데 진짜 막상 그 상태에 있으면 정말 좀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같이 입사를 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동기는 결혼도 했고 또 남자니까 조금 나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승진해서 먼저 챙겨주는 경우도 허다하고 제가 예전에 뭐 봤던 기억으로는 지금 이제 한 보험업계 CEO가 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얘긴데요. 남자 후배가 들어오면 절대 말을 안 놨대요. 어차피 나보다 빨리 승진할 거니까. 어머 미리. 직장 생활하다 그런 야. 기회가 있다. 너무 치고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홍주 씨는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는 개인 사업. 사장님인데, 그렇죠? 아니 네. 사장님이라고. 대표님. 네네네. 개인 사업자인데 네네. 사장님이. 그렇죠. 네. 그 주변에 친구들 중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홍주야 나 정말 이래가지고 요번에 아까 해드린 거 마냥 네. 승진 또 누락됐어 이런 하소연 들은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 억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을 잡아주기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상담을 그렇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승진도 못하고 난 맨날 허구한 날 제자리다. 그러면서 월급도 거기서 거기고 박봉이고 예. 뭐 이럴 때 이제 마음이 아프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워킹맘의 비애입니다. 워킹맘으로 나 이럴 때 가장 화난다. 이럴 때 가장 서럽다. 워킹맘의 애환과 고충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몇 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 분씩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신랑은 같이 일하는데 육아나 가사는 전혀 신경 안 쓸 때 정말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뭐 직장 얘기만 했는데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신랑과 아내의 차이 이거에 대한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일하잖아요. 같이 일하는데 솔직히 백장사는 백승희 씨, 우리 백승희 씨 자꾸 얘기하면 안 아니 되는데. 해요, 뭐 다 아는데 뭐. 근데 자기가 손님들 데리고 와서 정말 자기가 기분이 좋고 술 기운에 막 너무 좋고 그럴 때는 그때 좀 잠깐 도와주는 척해요. 사람들이 잘하네, 백승희 씨 잘하네. 그런데 오. 그게 더 억울한 거야. 맨날 안 봤을 때는 평소엔 안 하면서 하나도 안 하면서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 이런 거에 진짜 울분이. 얄밉다. 가고 나면 해서 고맙긴 하지만 평소 때도 좀 해줘라고. 나 얼마나 힘든데. 백장사 전화 좀 해. 안 되겠네. 야단 쳐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일 때 기분 좋고 자기가 이렇게 해라고 보여줄 때 꼭 그렇게 여우같이 해요. 근데 진짜 아주 꼴보기 싫어요. 천하장사가 갑자기 여우가 됐어요. 네. 자, 또 다른 분은요. 워킹맘 아이가 아파서 조퇴하려면 너무 눈치 주죠. 네. 속상하죠. 예.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다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아. 19개월 때. 허허.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붕대를 막 전시로 칭칭 감고 어머머머. 있었을 때 가면이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정말 속상하죠. 근데 옆에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는 나이니까 한마디씩 하시는 게 엄마가 얼마나 가서 자기 성취하고 얼마나 돈 번다고 애를 세상에. 남한테 손에 맡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다니고 저한테 정말 생면부지의 그 분들이 진짜 누구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너무 병원을 찾아갔대 그러더라고요. 답답해서 아이를 이제 휠체어에 거기 한 세상에. 바퀴 돌 때 꼭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엄마가 얼마나 자기 욕심껏 나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웬일이야. 애기 걱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때 진짜 거기서 세상 너무 어떻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 사람은 좀 기본이 안 되셨네. 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네. 그건 진짜 아무 아니다. 상관도 없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아유. 그래서 하여튼 뭐 아픈 것도 다 엄마 탓인 것 같고 그렇게 몰떨 보면은 진짜 다 엄마 탓인 것 같고 네. 이런 워킹맘에 죄책감 정말 같은 비애셨겠네요. 네, 맞아요. 다 엄마 탓으로 돌리니까. 자, 제 집사람은 워킹맘이 아닌데요. 워킹맘 아닌 분의 의견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킹맘이 아니셔도요. 그렇죠. 여성분들 고충도 같이 올려주시면 워킹맘이 아니시더라도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겪는 비애라든가 슬픈 거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한번 읽고 그다음에 홍주 돌아가면서. 씨 읽고 네. 송정희 아나운서 읽고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한번 고스톱 시작을 방향이네요. 해볼게요. 예. 결혼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결혼하고 나면 애 안 가진다고 뭐라 그러고 임신하고 나면 일하는데 민폐라고 하면 도대체 나는 뭘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아,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개 넘어가야 돼요. 맞아요. 네. 진짜 뭔가 이렇게 막이 있어. 여자는 결혼해도 막이 있고 안 해도 막이 있고 친정 시집살이도 나이 먹으면서 그것도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네. 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그쵸. 설은 또 1월 달에 있더라고요. 그 설 때 가면은 그 왜 뭐 결혼 안 하니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그 식구들 진짜 보기 진짜 싫지. 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그러니까 안 하셔도 아마 센스 있는 어머니 아버님 소리 들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신랑과 맞벌이 부부인데 26년 동안 그 흔한 회식과 동창회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신랑은 회식에 낚시에 동창회를 다니는데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회사 집을 왔다 갔다 했네요. 26년 동안. 아, 남편은 뭐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회식하고 동창회도 하고 뭐 다니는데 여자들은 그런 걸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들 때문에. 한번 지르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속상하다. 네. 아, 근데 이건 안 돼. 애들도 엄마를 원하고 진짜. 그런데 그게 딱 이게 뭔가 이렇게 틀이 여자가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는 둘 중에 게 누가 하나 남아야 된다면 꼭 여자가 남아라. 그게 딱 약간 그런 사이. 의식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벌써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억울한 호소에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아, 예. 이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4살 때 종일반에 있었는데요. 퇴근해서 데리러 가면 항상 맨 마지막 한 명이 저희 아들이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햇님이 있을 때 데리러 오세요라는 말에 서둘러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틀어져서 반깁스를 하고 입원을 했는데 사장님이 문병 오셔서는 일할 사람 없다고 축상을 하고 있어서 이틀 만에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4주 진단 나와서 퇴원은 안 된다고 맨날 외래 진료 받기로 하고 퇴원을 했었네요.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지금 목 디스크에 손저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웬일? 엄마. 지금 예. 야, 그 일을 사장님도 너무 참- 잘하셨나 보다.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 진단서 같은 거 다 봤을 텐데 그리고 엄마 해가 햇님이 있을 때, 해 떠 있을 때 좀 나 데리러 와 이런 얘기 세상에. 들었을 때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이건 엄마가 진짜- 마음이 묘졌을까요? 맺히는 말이죠. 아, 그럼요. 우리 송정혜 아나운서도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이를 어린이집 같은 데 많이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저희 아까 다친 데가 어린이집이었었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어린이집에 문을 열면 애들이 우리 엄마인가 하고 싹 다 돌아봐요. 그런다며요. 그랬을 때 그 아들하고 눈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한여름에 그 처마 밑에 제비 새끼가 나면 엄마 제비가 뭐 물고 오면. 지뢰 같은 거 물고 오면 이런 것처럼 원래듯이. 그런 느낌이 우리 들더라. 우리 엄마인가 애들을 싹 봤을 근데 때 지금 저 사연 보내주신 분은 맨 마지막에 갔으니까. 아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아이를 마지막으로 데리러 갔었는데 남은 아이. 참 저희가 이 남자라는 이유로 하다 보면 저희 지난주에 뭐 축구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월드컵 축구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라는 이 소재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시네.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로는 겉핥기라면 여자라는 이유는 속을 막 훑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좀 심도 있죠. 이야, 속을 깊어요. 막 이게 시커먼 걸 막 그러면 훑어버리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할 때는 수박 한 통을 사다 놔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가루지기 쫙쫙 나선홍 부장하고 저 여기 저 진심원 진상 두 사람한테 수박 겉핥기 하라고 시키고 네. 여자라는 이유로 할 때는 그러면 속 깊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과일을 뭘 사다 놔요 그러면? 그냥 수박을 쪼개놓으세요. 그래, 속을 그걸 던져 먹게 쪼개서. 그냥. 겉에만 핥으라 그러고 수박. 자 그리고 워킹맘들 응원하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자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아들 셋 낳고 15년 넘게 경력 단절된 전업맘인데요. 얼마 전에 일해보겠다고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2달 동안 간 수치가 3배 넘게 올라서 결국 다시 쉬게 됐어요. 워킹맘들은 아이고. 다 대단한 것 같아요. 힘내세요, 워킹맘님들! 네, 이러고 공감하시네. 보내주셨습니다. 15년 넘게 이제 일을 안 하시다가 다시 하시려니까. 아이들이 그렇지. 조금 크고 그래다 다시 도전해봤는데 너무 이제 힘드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야, 이게- 간 수치가 3배 넘게 올라. 이게 맨날 도는 쳇바퀴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 올라타는 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지. 그 듭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인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15년 사람이. 경력 단절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도 11년 경력 단절됐었거든요. 그 다시 마이크 잡으실 때는 아. 진짜 떨리셨죠? 아니 진짜 무대에서 뭐 너무 떨리더라고. 그리고 첫 무대가 뭐냐면 조선판 스타라고 경연 대회였어요. 거기 나가는데 아유 노래를 너무 안 하다 하니까 막 너무 그때도 막 저를 막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우 몸이 쪼그라들고 막 자신감도 없어지고 노래도 안 나오고 진짜 그거 있어요. 맨날 무대에 섰던 가수들이랑 정말 그래. 한 10년 넘게 동떨어져 있다 나오는 거랑 그렇죠. 너무 틀려요. 네. 아니 월드컵 축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월드컵 축구도 유럽 무대에 간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죠. 계속 좀 출장 횟수가 많았던 선수하고 그렇지. 오랫동안 벤치에 벤치에 쉬다 있었던- 나온 맞아요, 선수하고는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마 경력 단절도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애들 어린이집에서 제일 일찍 데리러 오면 되게 좋아하죠. 다른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왔어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아이 마음은 조금 그렇긴 그렇겠죠. 다 애들은 나만 다른데. 남았어 막 이런 느낌은. 멘토리 되는 느낌. 그런 게 있겠네요 정말. 예. 코로나로 회사 망가지기 전 마님 망하기 소리 전. 듣다 망하기 전 마님 소리 듣다가 환갑 나이 다 되어서 일하는 마누라 보기에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 모든 워킹맘이 있어 경제가 살아납니다. 모든 워킹맘 사랑하고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 망하기 전에 이제 사모님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인해서 환갑이 다 이제 돼서 사업을 접으셨나 봐. 다시 일하신다고. 남편분 입장에서도 진짜 좀 아내분 미안한 보기 마음이 미안하실 것 안쓰러운 같아요. 마음이 있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잠시 교통 상황 전해드리고 나서 사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9분입니다. 여성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드립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TBS 송정혜 아나운서 또 가수 홍주 씨와 함께 워킹맘에 비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종술방님께서 송 아나운서님 반가워요. 2002년 9595 쇼에서 김한국 씨와 콤비로 프로그램을 재밌게 진행했던 것과 송 아나운서의 목젖이 보이는 웃음소리에 매료됐던 기억나네요. 야. 벌써 22여 년 전이 됐네요. 다시 들려 빨리 다시 2002 때 9595 쇼 했었어요? 아니요. 955쇼 다음에 2시에 그러니까 즐거운 운전석이라고. 아, 그때는 지금 이 시간에? 예, 2시 됐네요. 진짜네요. 2시에 2시에 즐거운 운전석이라고. 누구 하고 했어요? 김한국 예, 씨하고. 저 김한국 씨하고 한 거는 9595가 아니고 즐거운 2시 운전석이다. 즐거운 운전석이요. 아마 비슷한 시간대라 좀 예. 헷갈리셨나 봐요. 착각하셨나 봐요. 목젖이 보이는 웃음소리는 좀 어떻게 들려주세요. 웃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예? 예? 아, 뭐 그거. 이런 그러니까 예, 지금 손을 가렸지만 깔깔깔깔깔. 송정의 아나운서의 그 목젖이 보이는 웃음소리를 후배인 그 4시부터 하는 최지은? 예. 최장군 아나운서가 따라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거기는 볼륨이 훨씬 크죠. 자, 연말 특집으로 진상, 화상, 애상, 주상 크크 네 분이 나오시면 재밌겠네요. 홍주 씨가 괜찮네. 주상이서 제가 애상인 거예요? 그렇지. 송정애상. 그러네. 홍주상. 야, 그 진상, 기발한 화상. 아이디어인데요. 좋네요. 예. 아주 좋은 의견이긴 합니다만 출연료가 뭐 남아 있으려나 뭐 그때까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네. 더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정작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한글을 가르치지 못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다 틀려와서 서럽게 울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저도 그 국악을 판소리를 수박 겉핥기로 좀 했지만 제 딸은 또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노래랑 막 레슨하러 와요. 이제 네. 후배들도 그렇고 막 이제 오는데 또 우리 하랑이 친구들도 막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판소리 그 애기들 하면 귀엽던데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데 막상 내 아이는 안 가르치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있더라고 진짜 희한하게.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신데 내가 가르치는 게 그렇게 국어인데 한국어 과목인데 내 그러니까. 딸은 이렇게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엄마가 정작 내 아이의 밥은 못 챙겨주고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참 살기 진짜 위해서 서러우셨겠다. 정말. 역시 뭐 송정혜 아나운서는 비유를 들어도 알뜰살뜰하게 그런 대목까지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워킹맘이 아닌데요. 제 남편은 회사 부장이고 제 또래 여사원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 끝에 꼭 저한테 너는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 이해를 못한다고 그분들하고 비교하는 말할 때 진짜 서러워요. 이것도 진짜 남편의 그러시네요. 이제 권위주의 아니겠어요? 예. 자, 부부 사이라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백승일 장사는 뭐 그런 얘기 안 하죠. 혼나죠, 뭐 혼나죠. 사회 경험이야 뭐 홍주 씨도 뭐 많이 하시니까. 아유, 제가 선배죠. 네. 가수로서도 선배고 이 계통에서는 제가 선배잖아요. 네. 군기를 꽉 잡아야죠. 네. 그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2달 되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근무 중에 듣고 있지만 공감되고 울컥 눈물 나네요. 오늘도 저희 15개월 아기는 달림 보며 집에 가겠네요 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요 말씀이 사연 듣고. 15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까 네. 송정희 아나운서 아까 해님 보며 해님 있을 때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했던. 근데 오늘도 달림 보면서 집에 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유.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긴 아이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들 뭐 많이 보잖아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맞죠. 아기 맡기고 출근하는 워킹맘도 보고 찾아가는 워킹맘도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때요? 그 경험들? 아기를 도로 찾아가고 늦게 가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럴 때 그런 마음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맡겨본 적은 없어서 어린이집에는. 근데 이제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아는 집에 맡겨놓고 어디 그럴 때 공연이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애가 기가 죽은 모습이 거기서 잘해줘도 그래 기죽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기가 죽고 막 이런 거 느꼈을 때 좀 네. 가슴이 짠해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집에 와서? 막 사랑을 막 표현해 주는 거지 뭐 엄마가 뭐 왜냐면은 그렇게라도 어르고 달르고 마음을 이렇게 뭔가 동안 얘기를 해줘야 아기가 가라앉히면서 엄마 아빠가 있구나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구나라는 걸 상기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또 이제 아빠들하고는 다른 장면이네요, 그죠? 아빠는 길게 말도 못해.
아까 저렇게 달림 볼 때 데리러 가는 엄마들 아마 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맡아주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속된 어린이집 시간이. 선생님하고 약속된 네, 시간. 오늘은 아니라 뭐 한 보통 6시 뭐 7시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시간이 바투 가셔서 아마 막 뛰어가실 거예요. 그러고 지금 저 밖에 천여진 PD가 워킹맘이잖아요. 네. 제가 아이 정말 어린아이 키우는 무슨 저녁도 못 먹어. 끝나면 바로 어디 가야 되고 바로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맞아.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 저녁이 맞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천여진 PD 같은 경우는 아이 둘 키우랴 여기 또 프로그램 PD도 하랴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애들은 20대 중반인데 제가 퇴근하면 개보드 타고 엄마 퇴근하면 꼬리치며 반가워하죠. 그럴 땐 좀 황망해요. 새벽별 보고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달 보고 퇴근하는데 아버지 얘기신가 보다. 그죠? 아 그러네. 아빠가 문자를 보내셨네. 예.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 다 컸나 20대 중반이면. 예. 왜냐하면 아빠는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엄마랑 틀리다고. 아빠는 살뜰하게 막 이렇게 애들한테 조곤조곤 이런 게 그런 정들이 없잖아. 솔직히 말. 그렇지, 굵직굵직한 그렇지. 것만 네. 있기 때문에 엄마 퇴근하면 꼬리치며 반가워하죠가 어쩔 수 없어. 왜 왜냐면 반가울까? 그 정도 희생했으면 그 정도 따라와야죠. 여자가 그만큼 아니 뭐 애들한테 저라도 충성하고. 엄마가 반갑긴 반가울 것 같은데 아버지보다. 그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뭐 뚱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잖아. 왜 그럴까? 밥 아닐까 밥? 밥? 20대 중반이라도 엄마가 퇴근하고 밥 준다 뭐 이런 거 엄마 아닐까? 왔다 그러면 밥 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 이제 저녁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슬프다 그건 아니겠죠. 뭔가 좀 포근함 같은 걸 느끼겠지. 그렇지.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예, 그렇지. 예. 자, 또. 저도 자영업 시작하면서 사연이 예. 기네요, 예. 제가 읽을까요? 예, 하세요. 저도 예. 자영업 시작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할 때 많다는요. 집 앞에 가게라도 해서 애들 내 케어하면서 일하고 집안일에 18시간 이상 한 번도 못 앉고 일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새벽에 나와 오픈 준비하고 다시 들어가 애들 등교 등원시키고 다시 나와 가게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간식에 학원에 4시 번갈아 가면서 다치니 병원 다니느라 자꾸 가게도 닫고 왔다 갔다 하게 맞아. 되니 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어른의 집 마지막까지 있는 막내한테도 미안한데 또 가게 닫고 다시 주부로 출근 전역해서 먹이고 씻기고 숙제 챙기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는 왜 이리 많은데 근데 남의 편은 집에 온 피곤하다고 쇼파 귀신이 되네요. 힘든 거 이해하지만 짜증이 확 그냥 나요. 애들 씻겨 재우고 건조기 돌림 11시간 넘네요. 그제서야 씻고 빨래 정리하면서 엉덩이 붙인 시간이 매일 1시네요. 이거를 그럼 매일매일 이분의 하루가 진짜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영업이 건조기까지 끝마치면 11시가 넘는다. 그러면 또 야. 12시쯤 주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도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아이가 많으면 빨래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면 맞아. 진짜 돌아가면서 아프면 맨날 그렇지. 하루는 첫째, 하루는 둘째, 하루는 셋째. 그렇지, 이게 그렇지. 3일 간격으로 또 맨날 데리고 가는 게 일이에요, 진짜. 엄마라는 이유로 이분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이 자체가 노동이네 사실. 왜냐면 집안일은 아이들 케어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집안일은 티도 안 나잖아. 맞아.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시간은 가고 할 일은 많고 네. 정말 남자들이 이걸 조목조목 해봐야 아 여자가 좀 힘들구나라는 걸 알 거야. 몰라 설명으로는 몰라. 오늘 저 백승일 장사 퇴근하면은요 네. 얘기 꼭 해주세요. 아유, 네. 소의 경일기죠. 속이 경일기라고? 그러면 얘기 안 할 거예요 가서? 얘기는 맨날 하는데 항상 경일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보 백장사 이 아내 나의 마누라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래요. 뭐냐면 저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 없거든요. 먹을 걸 꼭 사다가 뭐 요리를 해갖고 앞에 바치는 거야. 나 살 빼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먹고 싶거든. 그러면서 또 먹어. 그러면서 다 먹고 나서 살 언제 빼니 또 이래. 그러니까 완전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이따가 나한테 전화해. 내가 혼내줄게. 앵리님 알았어.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자,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거기도 그러니까 강진, 김효순 씨도 부부가 이제 가수고. 그렇죠. 네? 여기도 홍주 씨, 백승일도 같은 백승희 씨는 가수고. 가수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수 아니에요? 방송인으로 제발 가수 방송인. 딱지 좀 네. 띄워주세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몇 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경력 단절녀 즉 경단녀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녀들의 간절함은 20대들의 100배 정도로 반짝반짝해요. 경단녀를 다시 사회에 보내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렇구나.
전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예. 듣는 것 같아요. 또. 그렇구나. 애 보는 아빠들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애들 좋아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들도 있어요. 또 이제 한 분이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아빠들도 마음 아플걸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남자 여자가 뭐 구분이 그렇죠. 안 되니까. 워킹맘뿐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은 다 같습니다. 저는 워킹 데디인데 애 보느라 데리고 출장 가는 거래처에서 그렇게 눈치를 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기하고 거래 안 합니다. 네. 이 일하면서 애 보는 결단. 건 예. 남자든 여자든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워킹맘, 워킹데디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수다 떨다 그러게 보니까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빨리 가네. 자, 오늘 두 분 송정희 아나운서, 가수 홍주 씨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누가 최고다 하면 내가 최고다예요. 네네. 예. 자, 오늘 끝곡은 김범용 당신과 나. 한 청취자께서 천 PD 힘내주세요. 예, 지금 힘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어린이집 가야 돼. 자,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